여러분, Reports are 혹시 그거 coming in of an 아십니까? 전 unprecedented 세계 event 수억 명이 unfolding. 시청하는 We have 채널에서 breaking news regarding 대한민국을 the 향한 situation in 역사상 South 가장 Korea. 악랄하고 추악한 거짓 방송이 송출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종이호랑이라 조롱하며 북한의 엉터리 고철 군함을 세계를 위협할 용의 발톱이라 치켜세웠습니다. 이 모든 거짓의 한복판에서 진실을 추적하던 한푸른 눈의 여기자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북한이라는 가짜 괴물에 홀려 있었지만 진짜 강철의 상어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다. 한 여성 감독의 카메라 렌즈에 포착된 충격적인 진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으려 한 거대 세력의 음모와 그에 맞서 싸운 위대한 대한민국의 혼이 담긴 이야기. 지금부터 그 감동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경고. 대한민국은 끝났다. GNN의 특별 다큐멘터리용의 새 발톱이 방영되던 그 순간 저는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화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구축함 강건함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상 방위선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북한의 신형 구축함 강건함은 서방의 예상을 뛰어넘는 최첨단 기술력을 탑재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는 동안 화면에는 거대한 군함이 위용을 뽐내며 파도를 가르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의 움직임이 어색하고 배의 기동 장면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17년간 전쟁과 군사 분야 다큐멘터리를 찍어온 저로서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이건 가짜야. 저는 에미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감독 엘리자 벤스입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전쟁과 군사 다큐멘터리이며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것이 제 신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거짓말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저는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분쟁, 그리고 수많은 국제 분쟁 지역에서 카메라를 들고 진실을 담아왔죠. 전장의 냄새, 병사들의 땀 냄새, 그리고 전투 장비의 특유한 소음까지. 모든 것을 저는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이 가짜 다큐멘터리가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 경력은 2006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24살의 젊은 저널리스트였고 영국 독립방송사의 카메라맨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첫 다큐멘터리 바그다드의 눈물은 제가 직접 찍고 편집한 작품이었죠. 그 작품으로 저는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이후 전쟁과 군사 분야의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17년간 저는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을 누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그 어디서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진실을 담으려 노력했죠. 2015년 시리아 내전을 다룬 알레포의 마지막 의사들로 에미상을 수상했고 2019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쟁을 다룬 돈바스의 겨울로 두 번째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군사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가진 저에게 GNN의 다큐멘터리는 명백한 허구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북한 군함의 모습과 병사들의 움직임은 실제 군함이나 훈련된 해군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는 즉시 이 가짜 다큐멘터리에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GNN의 다큐는 대한민국 해군을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종이호랑이로 묘사하며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한국의 함정들은 구식이고 낡았으며 진정한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했죠.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명백한 모순점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신형 구축함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보호가 없다면 한국 해군은 단 3일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다큐 속 진행자의 이 말에 저는 커피잔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저는 2018년에 대한민국 해군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비록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접한 자료들로도 한국 해군의 실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조선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에 대한 취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프로젝트로 인해 이 다큐멘터리는 중단되었고 그 자료들은 제 컴퓨터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 GNN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때의 자료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이 중국제와 러시아제가 섞인 이상한 형태였고 함교의 구조도 일관성이 없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 선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해군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연기자들처럼 보였죠. 3시간 동안 저는 영상의 모든 프레임을 검토했습니다. 레이더의 각도가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변하는 것, 한 포의 크기가 일관되지 않은 것, 심지어 바다의 파도 패턴까지도 부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합성된 영상이었어요. 이건 진실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대한 사기극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비가 내리고 있었죠. 침침한 회색 하늘. 그것은 마치 지금 제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거짓을 밝혀내야 한다고.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집안의 벽에는 제가 취재했던 다양한 전쟁 지역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어린이들,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의 병사들,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담은 사진들. 그 모든 사진들 속에서 저는 항상 진실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은 대한민국과 관련된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오랜 친구이자 프로듀서인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은 15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죠. 우리는 함께 이라크 전쟁의 최전선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을 경험했고 아프가니스탄의 험한 산악지대에서 탈레반의 공격을 피해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마이클, 내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 엘리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한데. GNN의 북한 다큐멘터리를 봤니? 용의 새 발톱이란 작품 말이야. 응, 봤어. 꽤 충격적이던데. 북한이 그런 첨단 함정을 만들었다니. 그거 가짜야. 내가 확신해. 그들이 보여준 북한 구축함은 실존하지 않아. 적어도 그들이 묘사한 방식으로는. 전화 너머로 마이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항상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호하는 타입이었죠. 엘리자, 그건 위험한 주장이야. GNN의 회장 로드 해링턴은 누구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인물이라고. 그는 영국 정계와 재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마이클의 걱정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로드 해링턴은 단순한 미디어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 상류층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네트워크는 정치계, 재계, 심지어 왕실까지 미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해링턴은 친중, 칠러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미디어 그룹 GNN은 서방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갈등에서 종종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를 내보냈고 이로 인해 서방 정보기관들의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너무 커서 누구도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자고. 난 진실을 밝히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아. 하지만 조심해. 이건 단순한 진실 게임이 아니야.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로드 해링턴은 친중, 칠러 성향이 강하고 서방과 대한민국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나는 반박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야. 내가 도와줬으면 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엘리자. 난 지금 다른 프로젝트에 묶여 있어. 도와주고 싶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너무 위험해. 로드 해링턴은 사람들의 경력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내게는 아이들이 있고 모기지도 있어. 이해해줘. 그의 말은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GNN과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나 혼자서라도 해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런던의 회색 하늘이 제 기분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죠. 저 혼자서 거대 미디어 제국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7년 동안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며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군사 전문가, 정보 분석가, 그리고 독립 언론인들도 있었죠. 이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2019년 우크라이나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만났던 몇몇 정보 분석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허위 선전을 폭로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위성 영상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능숙했습니다. 그들이라면 CNN 다큐멘터리의 허위성을 증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군사 전문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CNN의 영향력 때문인지 대부분이 저를 피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일했던 제 오랜 연락처는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유럽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제 다큐멘터리에 자주 출연했던 퇴역 장성조차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거의 30명의 전문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로드 해링턴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미디어 제국은 너무 강력해서 누구도 그에게 맞서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의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죠. 당신의 의심은 옳습니다.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아르고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메시지에는 CNN 다큐멘터리의 특정 장면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전에 발견한 모순점들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아르고스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는 독립위성 분석가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로 어떤 정부나 기업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집단이었죠. 제가 찾아봤을 때 그들은 몇 년 전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민간인 폭격 증거를 폭로하며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룹이었습니다. 아르고스는 2016년 시리아 내전 중 알레포 병원 폭격 사건 당시 러시아가 부인했던 공습을 위성 영상으로 증명해낸 바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진실을 밝히는 독립단체로 명성을 얻었고 정부나 기업의 허위 주장을 폭로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몇 시간이 지나고 저는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특정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보안 채널이 열리자 아르고스의 대표가 저와 직접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벤스 씨, 우리는 당신의 작업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당신의 이라크 다큐멘터리는 진실을 드러내는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를 돕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CNN의 다큐멘터리는 명백한 선전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고스의 대표는 자신을 알렉스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그는 위성 영상 분석 전문가로 원래는 유럽 우주국에서 일했지만 정부의 정보 은폐에 실망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CNN의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북한 구축함 강건함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과 기존 북한 함정의 영상을 조합한 가짜입니다. 알렉스는 이어서 기술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현재 조선 능력으로는 그런 규모의 함정을 건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최대 조선소도 5,000톤급 이상의 함정을 건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주장하는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은 북한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의 말은 제 의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CNN의 다큐멘터리는 완전한 조작이었던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북한 강건함의 진수식 당일 촬영된 위성 사진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배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침몰 직전까지 갔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CNN이 보여준 위용 넘치는 구축함과는 천지 차이였죠.
위성사진에는 날짜와 좌표 그리고 인증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작하기 어려운 진짜 증거였습니다. 북한의 자랑스러운 신형 구축함은 사실 첫 출항에서 심각한 기술적 결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소위 강건함이라는 배는 실제로는 중국에서 도입한 구형 프리기탐을 개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배의 크기도 GNN이 주장한 8,000톤급이 아닌 3,000톤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가 진수식 직후 심각한 안정성 문제를 겪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어떻게 이런 것을 구하셨죠? 우리는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사진은 상업용 위성에서 촬영된 것으로 적절한 분석 기술을 통해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알렉스는 계속해서 놀라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GNN이 왜 이런 가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지입니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로드 해링턴은 중국과 러시아의 방위산업체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짜뉴스가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겨냥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최근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해군 함정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제품들과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를 선택하고 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알렉스의 설명은 이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였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짧은 예고편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GNN이 보여주지 않은 진실용의 새 발톱은 사기다. 예고편은 단순했습니다. GNN 다큐멘터리의 주요 장면과 아르고스가 제공한 위성 사진을 비교하는 형식이었죠.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엘리자 벤스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전쟁과 군사 분야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GNN의 다큐멘터리용의 새 발톱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저는 이것을 증명할 것이며 곧 전체 다큐멘터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예고편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12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저를 음모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 예고편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진실을 위한 벤스 해시태그 GNN 거짓말 등이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엘리자 벤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거대 미디어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진실을 위한 벤스. GNN의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벤스 감독의 분석은 그 의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해시태그 GNN 거짓말. 하지만 동시에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벤스는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력이 하락세라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죠. 해시태그 가짜뉴스. 어떻게 한 개인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벤스는 명백히 한국 정부에 매수된 것입니다. 해시태그 음모론자. 이런 비난 중 일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겠지만 일부는 분명 조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진 계정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올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 GNN이 조직한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GNN은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로드 해링턴 회장이 직접 뉴스에 출연해 저를 공격했죠. 엘리자 벤스라는 소위 다큐멘터리 감독이 조작된 위성 사진으로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딥페이크로 우리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벤스 씨는 과거 몇몇 다큐멘터리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그녀의 경력이 하락세에 접어들며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정직과 진실을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항상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쳤고, 그래서 에미상도 수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해링턴의 공격은 제 개인적인 평판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제가 최근 작품들이 흥행에 실패했고 경력이 몰락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GNN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양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을 내세워 저를 더욱 공격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백발의 노신사는 자신을 캐럴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안보연구소의 교수라고 했죠. 북한의 기술력은 서방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모든 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술력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의 해군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벤스 씨가 제시한 위성사진은 명백히 조작된 것으로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캐럴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배우였고 GNN이 고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의 말이 매우 권위 있게 들렸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해군 함정은 자체 기술로 건조된 최첨단 전투함이었습니다. 저는 2018년 대한민국 해군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업 1위 국가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의 조선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선박들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 기술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GNN의 여론 조작은 계속되었고 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제가 러시아 스파이라거나 한국 정부에 매수된 프로파간다 제작자라는 악성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유명 언론인들까지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죠. 이것이 바로 허위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엘리자 벤스는 한때 존경받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지만 이제는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칼럼니스트가 쓴 이 글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 다큐멘터리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모든 투자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사는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벤스 감독님,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희 이사회에서 프로젝트 투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논쟁적이라서요. 두 번째 투자사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근 GNN과의 갈등으로 인해 귀하의 프로젝트가 가진 위험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저희는 비정치적인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어 이번 투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투자사의 답변은 가장 직설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벤스 감독님.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로드 해링턴 씨는 우리 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며 이 상황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마지막 투자사의 이메일이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저는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찬 채 제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쯤 먹다 남은 테이크아웃 음식들, 벽에는 붙여놓은 취재 메모와 사진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낡은 카메라 한 대뿐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17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동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위스키 한 병을 비우며 자책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실수였을까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오만했던 걸까요? GNN과 같은 거대 미디어와 맞서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잠들기 직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이라크 어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폭격으로 모든 가족을 잃었지만 여전히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진을 찍은 날 저는 그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때의 기억이 제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라크 전쟁의 최전선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의 험한 산악지대에서도 시리아 내전의 참혹한 현장에서도 진실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런던의 안전한 아파트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두통과 함께 깨어났지만 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료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을 뒤지고 공개된 군사 자료들을 분석했죠. 저는 북한의 해군력에 관한 모든 공개 자료를 수집했고 그것을 CNN 다큐멘터리의 주장과 비교했습니다. 수많은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GNN이 주장한 북한 구축함의 배수량은 북한의 조선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레이더 시스템은 현존하는 어떤 북한 함정에도 장착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보여준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은 사실 10년도 더 된 구형 모델을 디지털 효과로 포장한 것에 불과했죠. 북한의 해군력에 대한 공개 자료들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대형 함정 건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그들은 주로 소형 함정과 잠수함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랑하는 나진급 프리기탐은 실제로는 1980년대 소련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구형 함정이었고 그들의 최신 구축함이라는 소호급도 실제로는 중국의 구형 함정을 개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함정들이 GNN이 묘사한 것처럼 한국 해군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한민국 해군의 훈련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훈련 장면이었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한민국 해군의 기동,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무엇보다 장비를 다루는 장병들의 눈빛에서 진짜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GNN이 묘사한 것처럼 미국에 의존하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영상 속에서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완벽한 기동성과 정확한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함대 대형 변경, 대잠수함 작전, 대공 방어 훈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모든 장비가 한국의 자체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GNN의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묘사한 한국 해군은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해군 중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왜 북한의 거짓에만 열광하는 거지? 진짜 괴물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었는데.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구축함 KDDX 프로젝트,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 성공 사례,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죠.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8위권의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으며 그들의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그들의 함정은 터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죠. K9 자주포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험악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정확도와 사거리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극권 국가인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이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 역시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여러 국가들이 도입했고 최근에는 폴란드가 48대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방위 산업의 강자로 우뚝 서 있었고 그 기술력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조차 놀라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GNN과 같은 서구 미디어가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진짜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컴퓨터는 지속적인 해킹 시도에 시달렸고 누군가 제 아파트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종종 창문 밖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고 낮에는 같은 얼굴의 사람이 반복해서 제 아파트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었고 누군가 제 신용카드로 이상한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제 휴대폰도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배터리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소모되었습니다. 저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누군가 제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컴퓨터는 사라졌고 모든 자료와 하드 드라이브가 도난당했습니다. 심지어 백업용 USB까지 모두 없어졌죠. 아파트는 완전히 뒤져진 상태였지만 귀중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평범한 도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스 씨. 요즘 이 지역에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담당 경찰관은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곧 떠났습니다. 그는 귀중품이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경찰관은 로드 해링턴과 같은 사교 클럽의 회원이었습니다. 영국의 특권층 네트워크는 이렇게 작동했고 그것이 바로 해링턴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도난이 아니었어요. 저의 모든 조사 자료만 정확히 노린 전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GNN과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상대는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경찰까지 미치는 것 같았고 저는 더 이상 제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다행히 아르고스와의 연락은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당장 그곳을 떠나세요. 우리가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저는 일시적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사라의 도움으로 런던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별장에 머물게 되었죠. 사라는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로 현재는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상황을 듣고 즉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엘리자,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 내 별장을 마음껏 사용해.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거야. 별장은 런던에서 2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푸른 초원과 양떼가 보였고 멀리 작은 마을의 교회 첨탑이 보였죠. 그곳에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하고 기억에 의존해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다행히 아르고스는 제가 수집한 자료의 대부분을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제게 자료를 다시 전달해 주었고 저는 밤낮으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조용한 시골에서의 은거 생활은 집중력을 높여주었고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저는 GNN 다큐멘터리의 모든 거짓을 밝히는 상당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북한 구축함의 가짜 영상, 조작된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력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거짓이었고 저는 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르고스로부터 또 다른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해링턴의 게임은 북한을 옹호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방위산업의 국제 신뢰도를 떨어뜨려 경쟁국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된 파일에는 로드 해링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수산업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만난 증거, 사진과 그가 이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고 있다는 금융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한 대형 조선소와 러시아의 방산 기업이 해링턴에게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한 이메일에서 해링턴은 중국의 방산 기업 임원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는 귀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서에서는 러시아의 한 군수업체가 해링턴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K9 구매 결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ES-19 자주포 판매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허위 보도가 아니야.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로드 해링턴과 GNN은 대한민국의 급성장하는 방위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국의 국제 신인도를 떨어뜨려 방산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욱 결연한 의지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자금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르고스와 상해 끝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로 향했습니다. 2023년 6월 프랑스 파리 외곽의 빌팽트 전시장.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유로세토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방위산업 전시회로 세계 각국의 방산 기업과 군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프레스 배지를 달고 전시장에 입장했죠. 광활한 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최신 무기 체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프랑스의 탈레스, 독일의 라인메탈 등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이 자신들의 최신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은 오직 한 곳, 대한민국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관은 전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파를 헤치고 한국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관은 전시장에서 가장 큰 부스 중 하나였습니다. 입구에는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 방위산업 미래를 향한 혁신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무기체계의 모형과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고 각 부스마다 전문 엔지니어들이 방문객들에게 설명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방산기업이 전시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모형과 기술 데이터를 보고 전율했습니다. 이럴 수가! GNN이 보여준 북한의 고물과는 차원이 달라. 이것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이야. KDDX는 기존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통합 마스트 시스템, 스텔스 기능이 대폭 강화된 선체 디자인, 그리고 완전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까지. 그것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바다 위의 첨단 요새였습니다. KDDX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완전 통합된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레이더, 소나, 전자전 장비 등 모든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협 분석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전시된 함정 모형 앞에서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가 외국 바이어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KDDX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KDDX는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구축함입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으며 모든 핵심 시스템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와 통합 전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바이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점점 감탄과 존경의 눈빛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였죠. 저는 전시관을 돌아다니며 한국 방산 기업들의 부스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련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등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무기 체계들을 직접 보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 부스에서는 그 무기가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터키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북극권과 사막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천무 다련장 로켓 시스템은 정확도와 화력면에서 미국의 하이마스와 경쟁하고 있었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미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이 대규모로 구매를 결정한 상태였죠. FA-50 경공격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에 수출되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가 48대의 대규모 주문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들, 특히 자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신흥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GNN의 다큐멘터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의존하는 종이호랑이라고 묘사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실제로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통적인 강자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GNN의 취재진이 한국관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대한민국의 전시품을 노골적으로 조롱했죠. 한국이 서양 기술을 어설프게 베낀 모조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기술로 어떻게 북한의 강건함에 맞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GNN의 리포터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미국 기술을 복제한 것 아닙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관계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자신들의 기술력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A사 레이더는 한국 기업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독자 기술입니다. 사실 몇몇 부분에서는 미국의 현행 시스템보다 더 진보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표적 추적 능력과 전자전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엔지니어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GNN 리포터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주변의 관람객들은 오히려 GNN 취재진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리포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한국의 레이더 기술은 이미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방위산업 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여러 참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 작은 카메라로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이것은 제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계자 중 한 명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 엘리자 벤스입니다. 귀사의 기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그는 저를 잠시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전력 분석관으로 일했었고 지금은 이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박사는 저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저에게 한국 해군의 발전 과정과 현재 기술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GNN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죠. 한국 해군은 이미 1990년대부터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단계로 넘어갔죠. KDDX는 그 결실입니다. 이 구축함에 탑재된 레이더, 전투체계, 추진 시스템 모두 한국의 독자 기술입니다. 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특별한 지정학적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로서 우리는 항상 최첨단 기술력만이 생존을 보장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해왔죠. 김진호 박사는 제게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연구하는 모습, 수없이 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종종 몇 달씩 집에 가지 못하고 연구실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는 미국의 M16 소총을 분해하고 연구하여 K2 소총을 개발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의 M109 자주포를 연구하여 K55 자주포를 만들었고 이후 완전히 독자적인 K9 자주포를 개발했죠.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배우고 개선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뛰어넘는 것입니다. 김진호 박사의 말은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학습했지만 곧 그것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결국에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모한 한국 산업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녹음하면서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왜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왜 GNN 같은 거대 미디어는 이런 진실을 가리고 오히려 북한의 허구를 선전하는 걸까요?
김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런 놀라운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언론에서는 종종 과소평가되는 걸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본래 일을 조용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말하는 것을 선호하죠. 화려한 홍보나 과장된 선전보다는 실제 성능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접근법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제대로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들의 태도는 존경할 만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진호 박사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벤스 감독님, 만약 진정한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에 있을 해군 훈련을 취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특별 허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 다큐멘터리의 결정적인 장면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전시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르고스였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근옥 영웅함이라는 잠수함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영웅의 이름을 땄으며 출항 직후 침몰했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북한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와 위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개한 잠수함 김근옥 영웅함이 사실은 출항 직후 기술적 결함으로 침몰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근옥이라는 인물 자체가 북한이 만들어낸 가상의 영웅이라는 점이었죠. 문서에 따르면 김근옥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맞서 싸운 영웅적인 해군 장교로 선전되었지만 실제로는 북한 선전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잠수함은 첫 시험 운항에서 추진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침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분명히 북한 잠수함이 표면에 떠 있다가 서서히 기울어지는 모습이 시간순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잠수함의 일부만 수면 위에 보였고 주변에 여러 척의 소형 선박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는 분명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북한의 사기극이 이번만이 아니었구나. 이제 저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GNN의 다큐멘터리가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모였죠. 하지만 어떻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저는 김진호 박사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훈련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서해상에서 진행된 이 훈련은 한국 해군의 실제 전투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훈련은 가상의 적 함대에 대한 대응 작전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기동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레이더 탐지부터 미사일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레이더 시스템은 400km 이상 떨어진 표적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은 99% 이상의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훈련을 지휘하던 해군 장교의 설명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GNN이 종이호랑이라고 비웃은 한국 해군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세종대왕함을 직접 방문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함대는 최첨단 전자장비로 가득했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승조원들의 전문성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장의 말에서 저는 진정한 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선전이나 과장된 자랑이 아닌 실력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제 다큐멘터리의 윤곽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GNN의 거짓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다큐멘터리를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때 저의 머릿속에 위험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GNN의 프라임타임 방송 시간에 제 다큐멘터리를 강제로 송출하는 것이었죠. 물론 불법이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르고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 다큐멘터리를 CNN 채널로 송출할 방법이 필요해요. 도울 수 있나요?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위해 돕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아르고스는 전 세계의 해커 네트워크를 동원해 GNN의 방송 시스템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번,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제 다큐멘터리를 송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편집하고 나레이션을 녹음하고 인터뷰 영상을 다듬었죠. 제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종이 호랑이와 강철 상어로 정했습니다. 북한을 종이 호랑이로, 대한민국을 강철 상어로 비유한 것이었죠. 다큐멘터리는 GNN의 거짓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북한 구축함의 실체를 파헤쳤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로드 해링턴과 GNN의 음모를 폭로했죠. 마침내 D-Day가 왔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저녁 8시, GNN의 프라임타임 시간대였죠. 저는 런던의 한 인터넷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르고스의 지시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곧 제 화면에는 GNN의 방송 제어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저는 버튼을 눌렀고 제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GNN 채널을 통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실은 거짓입니다. 지금부터 저 엘리자 벤스가 진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나레이션으로 시작된 다큐멘터리는 GNN이 방영한 용의 새 발톱의 모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북한 구축함에 조작된 영상, 실존하지 않는 인물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성능 주장들을 증거와 함께 보여줬죠. GNN이 주장한 북한 구축함의 배수량은 8,000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소 중 이런 규모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여준 레이더 시스템은 현존하는 어떤 북한 함정에도 장착된 적이 없는 모델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실제 기술력을 증명하는 영상들이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실제 훈련 장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K9 자주포 성공 사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인터뷰까지. 모든 것이 GNN의 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방위 산업의 강자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조차 놀라게 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드 해링턴과 GNN의 비리를 폭로하는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수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음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선전 활동의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방송이 중단될 위기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익명의 화이트 해커들이 동시에 움직인 것입니다. 이들은 제 다큐멘터리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GNN의 방해 전파를 막고 오히려 GNN의 내부 비리 자료를 해킹해 세상에 공개해버렸습니다. 화면에는 로드 해링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수산업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 그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음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이메일 내용, 그리고 그가 받은 거액의 뇌물 증거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뉴스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급성장하는 방위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음모였습니다. 방송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GNN의 기술팀이 필사적으로 방송을 차단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제 다큐멘터리는 45분 동안 완전히 방영되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시청자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동안 잘못된 코리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 진짜 자부심은 소리 없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에는 파도를 가르는 대한민국 세종대왕함의 위용과 흔들림 없는 K9 자주포의 실사격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모습은 북한의 조잡한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저는 불법 해킹을 통해 방송을 송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는 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진실을 위한 벤스 해시태그 대한민국의 힘 등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GNN의 거짓 보도에 분노했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난 항상 한국의 기술력이 놀랍다고 생각했어.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 해시태그 대한민국의 힘. GNN과 해링턴의 거짓말에 속았다니. 충격이다. 해시태그 진실을 위한 벤스. 한국 방산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다. 미국인으로서 부끄럽다. 해시태그 한국 기술. 이런 반응들이 소셜미디어를 뒤덮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주류 언론사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뉴스 매체가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GNN의 거짓 보도와 로드 해링턴의 비리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GNN은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해킹 사건을 비난했지만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로드 해링턴의 비리가 공개된 상황에서 GNN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해킹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러나 방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조사 중이며 만약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GNN의 공식 성명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부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로드 해링턴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약속해야 했습니다.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의 당국이 GNN과 로드 해링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로비, 외국 정부와의 불법적 유착, 그리고 허위 정보 유포 등의 혐의였죠. 로드 해링턴은 체포되었고 GNN은 주가가 폭락하며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로드 해링턴, 불법 로비 및 외국 정부 대리인 미등록 혐의로 체포. 이 헤드라인은 전 세계 언론을 장식했고 그동안 GNN이 얼마나 왜곡된 보도를 해왔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한국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주가 급증했고 특히 유럽과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추가로 한국의 K2 전차 50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KDDX 구축함 4척에 대한 구매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품질은 최고급이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한 기술 이전을 약속한다는 점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이 발언은 한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을 잘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까지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국제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법적 문제로 숨어 지내야 했지만 아르고스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제 사건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엘리자 벤스의 행동은 비록 불법적이었으나 그것은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영국 상원의원의 이 발언은 여론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행동을 옹호했고 저를 디지털 시대의 용감한 진실 수호자로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23년 9월, 저는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저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제 경험과 발견한 진실에 대해 더욱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BBC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우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그들의 끈기와 혁신 정신,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국민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선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경이로웠던 점은 그들이 이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고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혁신에 대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더 이상 몰래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히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방위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는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의 제품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고, LG와 삼성의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 혁명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에 농업국가에서 산업강국으로 변모했고 21세기에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사례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 숨겨진 강자 대한민국의 기술혁명을 제작했고 이 시리즈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에 감탄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대한민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 도시의 활기와 첨단 기술에 압도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구축된 대중교통 시스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도시 곳곳에 스며든 스마트 기술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로봇 안내원, 그리고 완벽한 교통 연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는 자율주행 전기버스가 저를 맞이했고 도심에서는 도로 위에 설치된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서울의 명동과 강남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거리마다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 쓰레기통에 부착된 태양광 압축 시스템, 그리고 모든 상점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결제 시스템까지. 한국은 이미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현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한국의 기술력에 압도되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날 방문한 대덕연구단지였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 연구단지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수많은 연구소와 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최첨단 연구 프로젝트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신소재 개발 등. 한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과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의 한 연구원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지만 그들은 인적 자원과 기술력으로 세계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초청으로 저는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종대왕함을 직접 볼 수 있었죠. 거대한 이지스 구축함이 햇빛 아래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벤스 감독님 환영합니다. 저희 함정을 직접 보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를 맞이한 해군 장교는 자랑스럽게 함정을 안내했습니다. 최첨단 전투 시스템, 완벽한 스텔스 기능, 그리고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모든 것이 GNN이 보여주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함내 투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투정보실이었습니다. 이곳은 함정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모든 전투 시스템이 통합되어 관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이 표시되었고 함정의 모든 무기 체계를 이곳에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통합 전투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 소나, 전자전, 장비 등 모든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장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해군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이 되었죠. 함정 견학을 마치고 저는 해군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자랑스러워하거나 과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게 국가를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그들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수십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개선하고 결국에는 우리만의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였죠. 한화방산의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는 미국의 M16 소총을 분해하고 연구하여 K2 소총을 개발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의 M109 자주포를 연구하여 K55 자주포를 만들었고 이후 완전히 독자적인 K9 자주포를 개발했죠.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배우고 개선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뛰어넘는 것입니다. K9 자주포의 개발 책임자였던 박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만들 수 있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하고 수천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K9은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끈기,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것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일반 시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기술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이 여전히 발전 중이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계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한 대학 교수의 이 말이 한국인들의 생각을 잘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단기간에 이토록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TV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다가 발사 성공 소식에 박수를 치고 잔을 부딪히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 드디어.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의 반응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자부심과 감동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선전이나 과장된 자랑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그 성과에 조용히 기뻐하는 모습.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구나.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알리려 했던 진실은 단순히 군사적 기술력의 우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의 정신, 끈기, 그리고 겸손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시죠? 어디에서 오셨나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아, 그렇군요.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나요? 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예전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것도 부족했고 학교에 갈 돈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결과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국의 현대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놀라운 이야기. 그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사례였습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였죠. 외국 원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옛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그들은 우리를 항상 무시했죠. 한국은 영원히 가난한 나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쓰라린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리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휴대폰, 우리 자동차, 우리 배. 모두 세계 1등입니다. 우리 손자는 이제 로봇 공학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꿈입니다. 노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만의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의 이야기였고 그 중심에는 교육과 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외국 분들은 가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외국인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전해주세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와 땀으로 이 모든 것을 일궈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발견한 진실과 일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끈기,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함께 한 잔 더 할까요?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나라와 특별한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전령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구성할지 구상했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의 여러 모습들이 교차되며 나타날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서울 도심, 세계를 누비는 한국의 군함들, 해외로 수출되는 K9 자주포,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며 기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까지. 그리고 제 나레이션이 흐를 것입니다. 거짓 선동과 음해는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요란한 구호가 아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의 위대한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꺼풀의 거짓을 벗겨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또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며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음해와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정한 진실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새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숨겨진 강자 대한민국의 기술혁명이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한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강철 해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해군의 놀라운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능력을 다뤘습니다.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차세대 KDDX 프로젝트까지 세계 해군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함께 한국 해군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육상의 강자에서는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련장 로켓 등 한국의 육군 무기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극권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이유와 이들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하늘의 패권에서는 FA-50, 경공격기,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KF-21 프로젝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세계 항공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례였습니다. 넷째 에피소드 디지털 혁명에서는 삼성, LG 등 한국의 전자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다뤘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점유율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미래를 향한 도전에서는 로봇, 인공지능, 우주산업 등 한국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분야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첫 걸음이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시리즈 제작을 찬찬히 준비하며 한국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취와 끈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